네, MVP 프로토타이핑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눌 저는 다솔인의 이종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솔인이라는 SNS 마케팅 회사 운영하고 있고요. 창업 및 마케팅 관련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게 되면은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문제를 발견하고 고객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 MVP를 만들어서 핵심 기능 정의를 해서 가설과 그 검증을 하는 그 단계에 현재 있는 거죠. 이 과정이 다 끝나면 제품 개발이 들어가고 또 서비스가 나오는 사업화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고 고객을 정의하고 추측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으면 이제 그것을 가설들을 검증해서 사실로 만드는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왜 MVP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몇 가지 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토스라는 서비스를 만든 비버 리퍼블리카라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시리즈 G까지 가게 되고 거의 투자 금액만 1조가 넘었죠. 그리고 매년 이제 매출이 거의 한 2배 이상씩 이렇게 오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송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아니면 주식 거래를 할 때 꼭 토스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이 금융 핀테크 앱을 만든 분은 다른 뭐 개발자가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치과 의사분이 만들었어요. 여기 대표님이 이승건 대표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이제 대형 대학병원 치과 의사였다가 갑자기 창업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분이 뭐 똑똑하고 그래서 이 토스를 만든 건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또 창업에 다른 창업자와 마찬가지로 실패의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다봇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었고요. 투표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였는데 잘 안 됐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거 보면 잘 안 된 거죠. 그리고 뭐 유비라는 이런 SNS도 만들었었고, 그리고 뭐 카메라봉도 만들고, 그 문화강좌 포털도 만들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다 잘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이 이승건 대표가 인터뷰하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하기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내가 만들고 싶었던 것들, 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창업 자금이 남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직원분들 3개월치 월급을 줄 돈밖에 안 남아서 3개월 후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폐업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드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었죠. 그래서 이때 고집을 꺾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지 말고 한번 고객이 원하는 거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창업 후 이제 4년 만에 이 불편함에 대해서 수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각 팀원들한테 사무실로 출근하는 게 아니라 신촌이나 강남이나 홍대로 가서 고객들을 카페나 아니면은 뭐 이런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서 보고 관찰을 해서 그걸 가지고 오면은 팀원들끼리 같이 팀원들이랑 다 같이 아이템들을 그날 정리를 해서 3개월 동안 100개의 아이템을 이렇게 리스트업을 했고 그것들을 하나씩 빠르게 실행을 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서비스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시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론치 페이지 같은 거 하나만 만들어 두고 웹페이지 한 장만 만들어 두고 테스트를 해보는 방식으로 시도를 했는데 6번째로 시도한 게 바로 토스였어요. 그래서 이 토스를 사람들이 이제 결제하는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 거를 보고 나서 그냥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송금이 되게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전화번호를 입력하면은 나중에 이제 링크를 보내드리겠다라고 하고 근데 이게 3, 4일 만에 수만 명이 방문을 했고요. 실제로 이게 워킹을 하는 그런 서비스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앱 서비스를 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였구나. 프로덕트 마켓핏이 맞아 떨어졌구나 생각을 하고 바로 만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말로는 되는데 실제로 구현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편법들을 이제 찾기 시작해가지고 자동 이체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이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했었는데 그게 이제 법에 이제 막히게 되죠. 그래서 금융법인가 법에 어쨌든 저촉이 되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었고요. 보통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뭔가 고객이 딱 원하는 제품이라는 거 알아냈는데, 제품과 서비스라는 거 알아냈는데,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위법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보통은 다른 아이템을 찾아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인터뷰를 보시면은 잘 나와 있는데 거의 1년 동안 이 법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뭐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뭐 그런 일들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에 법을 바꿔요. 법을 바꿔가지고 서비스를, 토스를 런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토스가 나오게 된 거고, 지금 다른 여러 은행 어플도 토스와 비슷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죠. 여기는 이제 서울스토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그 시리즈 B까지 155억 정도 투자 유치를 받았었고, 인플루언서 커머스 플랫폼입니다. 2015년에 런칭을 했고, 2020년까지 월 평균 거래액이 50억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브랜디라는 의류 앱 서비스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 서비스가 이미 엑시스라는 서비스이긴 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구글이나 바이두에서 서울이라는 키워드가 검색 빈도가 4배 이상 이렇게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주 만에 MVP를 만들고 인스타그램에 서울꽃이라는 해시태그로 유입을 시켜서 3건의 거래를 성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인스타그램이 커머스로 연결될 수 있겠다라는 가설을 검증을 하고 나서 바로 인플루언서 모집을 시작하는데요. 아는 인플루언서가 없으니까 이제 패션 쪽이니까 가로수길에 이제 뭐 패션에 대해서 옷 잘 입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 그래서 눈에 띄는 사람들을 붙잡고 거기에 이제 눈에 띄는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이 있을 것이다, 인플루언서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설을 잡고 가로수길에서 눈에 띄는 좀 옷 잘 입는 분들, 이런 분들 붙잡고 사업 설명 간단하게 하고 인스타그램 계정 보여달라고 요청해서 15명을 거기서 바로 모아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런칭하게 돼서 이렇게 성과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에서 보셨다시피 MVP라는 것을 만들고 나서 PMF, 프로덕트 마켓 핏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한 후에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은 어떤 비용과 시간을 좀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MVP를 만드냐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런 그 가치 맵 그리고 고객 프로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여기에서 나오는 프로덕트 마켓 핏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고객 프로필 쪽에서는 개인 포인트, 페인 포인트, 그리고 커스터머 잡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밸류맵에서는 여기 페인 포인트에 얼라인이 된 페인 릴리버스를 문제를 어떻게 그 페인 포인트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한 거, 그리고 개인을 어떻게 크리에이터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프로덕트와 서비스로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핏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 제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할 때 3가지 핏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데 우선 프로블럼 솔루션 핏, 우리가 문제와 이 해결책에 대한 핏을 한 가지 찾아내야 되고, 두 번째는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아내야 되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 핏 이것까지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 핏 같은 경우는 수익 모델에 관련한 거죠. 그래서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으면 비즈니스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 핏까지 이제 맞춰 주셔야 됩니다. MVP를 설명하기 전에 그 와이어프레임과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MVP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와이어프레임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작하기 위해서 관련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와이어프레임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와이어프레임의 정책이나 프로세스나 컨텐츠 구성이나 이런 게 들어간 것을 스토리보드라고 하고요. 여기에 어떤 인터랙션이 들어가면은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은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팀과 실제 사용자들 간의 소통을 돕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여러 가지 보안 사항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가 서로 잘 되도록 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의미하고요. 이렇게 지금 뭐 예시에서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종이로 뭔가 서비스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만드는 것도 인터랙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토타이핑에는 정적인 프로토타이핑이 있고 저수준의 프로토타입이 있고 고수준의 프로토타입이 있는데요. 정적인 것은 그냥 간단하게 종이로 뭔가 해보는
이런 것들을 정적 프로토타입이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해볼 수 있죠. 종이 잘라가지고 해볼 수도 있고. 저수준의 프로토타입은 뭐 발사믹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와이어 프레임처럼 만들지만은 실제로 뭔가 이제 인터랙션이 일어나게 클릭 정도 되는 수준을 이제 저수준 프로토타입이라고 하고요. 고수준 프로토타입은 프론트 단을 완전 다 만드는 거예요. 어도비 XD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드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백단만 없고 앞에 프론트 단에는 거의 완성된 서비스처럼 디자인까지 다 입힌 것을 고수준 프로토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 구글 글라스가 예전에 나왔었죠. 그래서 구글 글라스를 만드는데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하루 만에 만들었다고 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구글 글라스처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안경을 쓴 것처럼 보이게 할까?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피코 프로젝터라는 것과 그리고 넷북 작은 노트북이랑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옷걸이랑 그리고 앞에 이제 프로젝터를 쏴서 보여주게 영상해서 보여주게 하는 그런 청 같은 거 요거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앞으로 그 가면서 카메라로 그 앞에 있는 화면을 찍으면은 피커 프로젝터를 통해서 앞에 뭐가 보이는지를 영사를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아주 간단하게 구현을 해본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안경을 썼을 때 프로토타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이제 와이어랑 그 와이어 잘라가지고 안경처럼 만든 다음에 찰흙이랑 그리고 종이를 가지고 균형을 맞췄다고 해요. 안경에 이제 균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찰흙에 있는 부품들이 들어갈 그런 공간의 무게인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글 글라스를 하루 만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MVP란 그러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MVP는 미니멈 바이블 프로덕트의 약자인데요. 최소 기능 제품, 최소한의 노력과 개발 공수로 완성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최소한의 리소스로 고객의 피드백을 얻고 이를 쉽게 제품 개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라고 에릭 리스가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스티븐 블랭크는 처음에 릴리즈 되었을 때 고객이 지불할 의사를 갖는 최소한의 특징들을 가진 제품이라고 하는데 MVP는 프로토타이핑, 앞서 이야기한 프로토타이핑 플러스 커스터머 밸리데이션, 고객에 대한 학습과 검증, 우리가 고객 개발을 한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한 그런 것이 더해진 게 MVP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VP 설명할 때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게 자동차로 설명하는 거죠. 앞바퀴 만들고 뒷바퀴 만들고 본체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동차가 만들어지면은 만약에 고객이 원하지 않는 자동차를 만들어내면 크게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객의 어떤 니즈를 잘 찾아내서 고객이 이동 거리를 빠르게 가게 하고 싶다라는 어떤 니즈를 발견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가설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스케이트보드부터 만드는 거죠. 그래서 킥보드 만들고 자전거 만들고 그래서 그게 이제 고객의 니즈가 점점 커지면 자동차까지 만들어가면 이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계속 만들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만 봐도 실제로 소프트웨어들을 조사를 해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기능들은 항상 사용하는 기능은 100이라는 기능 중에 7%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자주 사용하는 기능도 한 13% 정도 돼서 총 20% 정도만 자주 사용하거나 많이 사용하고요. 나머지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만 해도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실제로 거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거의 100% 사용하는 사람 많이 없죠.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기능만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MVP는 이 중에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거나 항상 사용하는 그 기능부터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덕트와 그 서비스가 있다면 제품을 한꺼번에 모두 한 번에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중요한 것들, 마켓의 니즈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들부터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마켓 핏을 맞춰가는 것을 MVP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가정을 먼저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MVP는 사업 특성에 따라서 웹 서비스도 있고 물리적인 제품의 MVP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고 또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이 있는데요. 낮은 수준 같은 경우는 그냥 말로 하는 설명, 동영상으로 만든 거, 동영상, 그리고 스토리보드, 고객 시나리오, 제품 기능 안내서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제품 쪽에서는 뭐 이제 3D 렌더링 아니면은 그래픽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높은 수준의 MVP 같은 경우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가 될 거고요. 제품 같은 경우는 3D 프린터라든지 목업 제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MVP의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 Raise Funds from Customer라는 MVP는 제품이 발매되기 전에 제품과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는 컨셉, 배경, 용도를 소개하고 사전에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들의 반응을 점검하는 MVP 개발 방식이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킥스타터나 인디고고, 이게 해외에서 유명한 이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죠. 그리고 국내에는 이제 여러 가지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가 있지만 가장 유명한 게 와디즈라는 서비스고, 그리고 텀블벅 이런 서비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대행을 하기도 하고 또 크라우드 펀딩을 직접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요. 근데 이런 서비스들을 했을 때 이제 펀딩을 모아서 이제 제품과 그 모은 돈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 크라우드 펀딩의 장점은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기 전에 고객의 반응을 미리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펀딩 금액, 그 목표 금액을 높게 잡아두면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데 1,000만 원이 든다라고 하면 목표 금액을 1,000만 원으로 해두면 고객들이 그거를 보고 펀딩을 했을 때 990만 원까지만 펀딩을 하게 되면 그럼 펀딩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한테 다시 돈이 환불이 되고요. 자동으로 결제가 이제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제 취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1,000만 원이 넘어갔을 때만 이제 결제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보통 한 달에서 2달 내에 만들어서 배송을 해주면 되는 거죠. 뭐 이런저런 펀딩들을 많이 해봤는데 굉장히 저는 재미있게 진행을 했었고, 이제 초반에 제품을 만들 때 그 초기 비용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마케팅도 더불어서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 MVP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그러한 종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컨시어지 MVP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가망 고객을 대신해서 사람이 직접 해당 서비스의 기능과 역할을 실행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고객 및 제품 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컨시어지가 이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옆에서 비서처럼 이렇게 해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컨시어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컨시어지 MVP의 하나로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2007년에 브라이언 체스키와 조게비아가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지만은 뭘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아파트 월세도 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디자인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주변에 이 컨퍼런스 유명한 컨퍼런스여서 호텔이 다 이제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렴한 숙박을 이제 찾기 시작했는데 그걸 이제 제공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자기 아파트 사진을 찍은 다음에 웹사이트에 올리고 며칠 지나자 3명이 신청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뭐 B&B라는 그런 숙박의 형태가 유럽이나 이런 데 있죠. 그래서 베드 앤 블랙퍼스트, 그래서 잠 자고 아침까지 주는 이런 건데 여기는 이제 에어베드 앤 뭐 블랙퍼스트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거실에다가 에어베드 하나 해주고 거기서 고객이랑 같이 이제 지내면서 고객이 뭘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면서 컨시언지 MVP를 통해서 시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어비앤비가 될 것 같다 싶어서 그때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자드 오브 오즈 MVP라는 것도 있는데요. 오즈의 마법사 MVP라는 종류인데 이거는 이제 고객에게는 완벽하게 동작하는 서비스로 보이지만 뒤에는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 이런 서비스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그 리멤버라는 서비스 혹시 아시나요? 요즘 TV에도 많이 나오고 네이버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뭐 한국의 링크드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명함을 주고받을 때 리멤버를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리멤버에 저장을 해두고 리멤버에 저장을 해두면 사진만 찍으면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직책이 뭐 이렇게 승진을 했다거나 아니면 회사를 이직했다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근황까지 알 수 있어서 이제 직장인이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리멤버를 무조건 사용하죠. 근데 이 리멤버가 처음 시작했을 때를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프로필미라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가
아이폰이 나와서 이렇게 아이폰끼리 부딪히면은 범퍼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뭐 명함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좀 신기해 보이는 그런 시절이 한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 대표님이 제 개인적으로도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거에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앞으로는 종이 명함이 사라지겠다. 이 온라인 명함이 생기겠구나. 그러면 내가 온라인 명함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 역사를 보면 알듯이 전자책이 나왔다고 해서 종이책이 없어지진 않았잖아요. 인터넷 신문이 나왔다고 해서 오프라인 신문이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지면 신문이 없어진 거 아니듯이 명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명함은 특히나 비즈니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온라인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피버팅을 한 게 리멤버였습니다. 이 온라인 명함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고객의 니즈를 이제 알아낸 거죠. 그래서 고객들한테 물어보니까 고객들은 명함이 영업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도 그 명함을 몇 통씩 쓰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책상에 막 그득그득 쌓여 있는 거죠. 근데 당시에 그 명함 정리해주는 어플들이 유행이었어요. 보통 그 전에는 명함을 명함첩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추적 같은 거를 팔았었는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 OCR, 문자를 인식하는 기능이 이제 접합이 되면서 그런 앱들을 유료로 팔았습니다. 한 9,900원 정도에 팔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구매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문자 인식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특히나 한글은 더더욱 완벽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찍으면은 이렇게 입력이 자동으로 되는데 항상 수정을 해줘야 됐고, 그리고 이제 뭐 고딕체나 이런 걸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필기체나 이런 걸로 사용한 명함 같은 경우는 인식이 거의 인식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앱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한 그런 경우도 생겼었거든요. 근데 리멤버가 나왔는데 리멤버는 100% 오타 없이 입력을 해주는 거였어요. 굉장히 신기했죠. 근데 사진을 똑같이 찍으면 거기서 바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좀 한참 지난 다음에 이게 입력이 돼요. 근데 오타도 하나도 없고 거의 100% 정확하게 입력이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와, 이거 신기하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타이피스트가 받으면 그거를 하나씩 입력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명함이라는 것은 주고받고 나서 바로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뭐 한 3-4시간 정도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그때부터 이제 타이핑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양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거의 뭐 하루 내에는 다 입력이 됐어요. 그렇게 했던 서비스고요. 나중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명함 통을 아예 이제 보내면 택배비만 지불하면은 공짜로 리멤버에서 다 타이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데이터들이 막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기 시작했고 MVP를 통해서 사업성을 받고 그걸 통해서 사업화를 하면서는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당연히 지금은 인공지능으로 이 OCR을 더 고도화시켜서 자동으로 지금도 이제 사람이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은 컴퓨터가 다 인식을 해서 알아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 자포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발 사이트가 있죠. 1999년 무려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이 닉 스위먼 같은 경우는 신발을 유통하는 온라인 유통점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창고도 굉장히 커야 됐고 뭐 이런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실제로 시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스위먼이 어떻게 했냐면 온라인 상점에 대한 수요를 측정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제 신발 가게들에 가가지고 신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찍어서 웹사이트에 올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사장님한테 그 양해를 구했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1999년이면은 제가 2003년에 첫 창업을 시작했었는데 거의 온라인의 불모지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온라인 잘 못하시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당연히 더 못했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분은 내가 물건을 온라인에 올려서 팔아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나한테 수수료를 얼마를 달라 뭐 이렇게 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인의 입장에서도 좋죠. 그죠? 오프라인에서 파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팔 수 있으니까 팔아만 주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웹사이트에 올리고 누군가가 온라인으로 그걸 주문하면은 가게에 가서 그거를 사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비와 신발 재고를 확보하는 데 투자하는 대신에 MVP 활동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사람들의 수요가 있을지 받아들일지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었고, 온라인에서 신발을 구매하느냐 안 하느냐,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이슈였거든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구매할까? 그 옷 같은 것도 다 입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당연히 온라인에서 다 사죠. 오프라인 가서 입어보고 사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이 당시에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할 그런 그게 필요했었는데, 이런 위자드 오브 우즈 MVP로 시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싱글 피처드 MVP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단일 기능에 집중해서 제품과 서비스의 MVP를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인스타그램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다들 잘 하시나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공유하는 서비스인데, 이걸 만든 사람이 케빈 시스트롬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 분이 처음부터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 만들자마자 대박이 난 뭐 그런 케이스는 저는 창업자들 중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하고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피버팅을 하던가 새로 재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여러 번 창업을 하다가 잘 안 됐는데, 버번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었어요. 이게 술 이름이죠. 그래서 술집에서 사진을 찍어서 공유하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포켓몬고나 이런 것처럼 GPS 기능을 통해서, LBS 기능을 통해서 상거래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기술력은 굉장히 좋았지만은 사람들이 술집에서 술 마시지 사진 찍고 공유하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가 잘 안 돼서 그냥 머리나 좀 식히자 그래서 여자친구랑 멕시코 해변으로 여행을 갔어요.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여행 가면은 여자친구가 항상 부탁하는 게 있죠.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사진을 찍어줬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사진을 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 사진이. 그래서 왜 이렇게 사진을 못 찍었냐? 네 친구 누구는 엄청 잘 찍던데 너 왜 이렇게 못 찍냐? 이런 식으로 핀잔을 준 거죠. 근데 이 케빈 시스트롬 같은 경우는 실은 그 부전공으로 사진학을 부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좀 상했던 거예요. 심지어 이제 친구랑 비교를 하니까.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내가 그래도 사진 공부할 때 학점도 잘 나왔고 교수님이 사진 잘 찍는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니까는, 교수님이 칭찬을 해주셨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는 인화를 할 때 필터 용액을 넣어가지고 필터를 입혔을 때 너 사진 잘 찍는다 이런 소리를 들었던 거죠. 그게 기억이 나서, 야, 나도 필터를 사용하면은 사진 잘 찍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필터를 입히자, 필터를 입혀서 누구든지 사진을 잘 찍을 수 있게 하자라고 힌트를 얻어서 이 버번에 있던 모든 서비스를 다 제거를 하고, 사진에 필터를 입히는 기능 그리고 사진을 전시하는 기능, 이 두 가지를 놔둔 상태에서 나머지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시를 한 게 인스타그램이었고요. 출시하자마자 바로 이제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면서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페이스북에 1조 원의 M&A가 됐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피스밀 MVP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미 시장에 출시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결합해서 비즈니스 아이디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서 고객을 검증하는 MVP입니다. 그루폰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굉장히 오래전 일이긴 한데, 티켓몬스터와 쿠팡이 있기 전에 그루폰이라는 게 있었죠. 소셜 커머스라는 것을 처음에 만들어낸 곳이 바로 그루폰인데요. 반값 할인으로 다 시작을 했었죠. 현재는 뭐 쿠팡이나 티몬도 반값 할인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넘어서서 피버팅해서 오픈마켓화 되긴 했지만, 그루폰이 처음에 이걸 시도를 했던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보시는 것처럼 그냥 블로그에다가 올린 거죠. 블로그에다가 2주간의 피트니스 캠프인 거죠. 2주 동안 하는 캠프, 요거를 지금 한 60%, 67% 정도 할인해 주는 것을 했는데, 뭐 몇 명이 신청을 하면은 뭐 반값 할인해 준다, 뭐 이런 거예요. 이걸 올렸는데 이게 이제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모으면 공동구매처럼 뭔가 할인을 해주는 이런 반값 할인 서비스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레이너 비디오라는 MVP 종류도 있는데요. 아까 토스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텍스트나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을 통해서 시장성을 검증하는 MVP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드랍박스나 옆에 이제 제스처를 통해서 하는 이 서비스 같은 경우도 영상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있는데, 영상이 좀 길기 때문에 우선은 영상을 한번 각자 찾아보는 걸로 하고요. 드랍박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상 우선 만들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이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지만 이거를 처음 시작한 데가 드랍박스였죠. 그래서 고객이 파일 싱크 솔루션을 사용하고 돈을 내려고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이게 실제로 되려면 빌딩 밖으로 나가서 실제 사용자들의 사용자 경험을 제안하고 피드백을 받아들여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바로 시연 동영상을 만들었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봤는데 3분가량의 비디오를 만들어서 이제 레디 이런 곳에다가 올렸어요. 드랍박스의 어떤 기능들, 클라우드 스토리에 대한 그런 싱크에 대한 개념을 이미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거였는데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불과 하룻밤 사이에 회원 숫자가 5,000명에서 75,000명으로 극적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게 실제 제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아직 만들지도 않았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PMF를 확인한 후에 이 서비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드랍박스의 설명 비디오는 실제 적합한 기능 수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창업자의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기도 전에 시장의 존재 여부를 훌륭하게 검증해낸 케이스고요. 그게 이제 잠재 고객에게 제품의 내용과 그 제품이 어떻게 자신을 돕는지, 결과적으로 왜 그 제품을 갖기 위해서 돈을 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게 좀 필요한데요. 여러분들한테 좀 그 과제를 내드릴 건데, 우리 서비스에 대한 랜딩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랜딩 페이지는 그 사용자가 검색 엔진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블로그 등에 게재한 링크를 최종적으로 도착하게 되는 그런 페이지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랜딩 페이지를 구성을 할 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근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두가 다 랜딩 페이지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거나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고객들한테 최종 랜딩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럴 때 이 구조를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주 기본적인 구조이고요. 이런 것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특히 이제 B2B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구매 문의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의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근데 그 문의를 이끌어낼 때 대부분의 B2B는 문의하기 페이지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숨겨져 있어요. 제일 끝에 있거나. 그래서 첫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게 만들어져 있지만은 실제로 고객들이 내가 궁금해한 것들을 물어보고 싶으면은 저 밑에 이제 하위 메뉴로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끝에 있는 메뉴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이 랜딩 페이지를 만들 때에는 전환이 잘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마케팅 강의 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랜딩 페이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전환이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고객들이 전환이 되게 이게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지금 표에 보시다시피,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제 번호로 좀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1번에 있는 1A, 1B, 1C, 1D 이렇게 있는 곳들은 USP, Unique Selling Proposition. 이거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들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훌륭한 스토리, 이런 거를 USP라고 합니다. 창업자가 생각하기에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어떤 좋은 기능, 훌륭한 기능 이런 게 아니고요. 고객이 생각하기에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훌륭한 스토리, 이게 바로 USP입니다. 그래서 고유 가치 판매라고 하는데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 USP를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서 지금 쓰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메인 헤드라인, 주요 헤드라인을 제일 상단에다가 적어주시고 중간에 이제 서포팅 헤드라인, 부가 헤드라인을 적어주시고 그 이제 메인 헤드라인이 있는데 밑에다가 이제 그 부제목처럼 적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관심 지속 보강 문장을 스크롤 내려지는 그 밑에 부분에다가 작성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클로징 아규먼트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카피라이트로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글을 읽는 중간중간에 이제 흐름을 이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USP를 나눠서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2번 자리에 보면은 여기에는 히어로샷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맥을 고려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을 소개하는 이미지라든지 익스플레이너 그 동영상, 비디오, MVP로 만든 그런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스크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메인에서 보여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에는 베네핏, 그 사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베네핏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서머리를 해서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3A와 3B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객이 얻는 혜택, 장점 뭐 이런 것들을 적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품의 어떤 뭐 기능이라든지 특장점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 적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4번에 들어가는 게 소셜 프루프죠. 소셜 프루프는 사회적 증거라고 합니다. 사회적 증거라고 하면은 추천사라든지 아니면 뭐 특허라든지 아니면 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소셜 프루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 이제 추천사 같은 거 혹은 리뷰 이런 게 들어가죠.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소셜 프루프입니다. 대부분 그 고객 구매 후기가 먼저 들어간 후에 거기서 신뢰를 쌓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대부분 브랜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셜 프루프들을 통해서 고객의 신뢰를 얻어내야 됩니다. 뭐 우리가 나이키 하면은 그냥 나이키라는 것만으로도 뭐 다른 그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신생 브랜드라면은 사람들한테 신뢰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해 본 것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의 추천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소셜 프루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자리에는 싱글 컨버전 골이라고 되어 있는데 콜 투 액션이죠.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실은. 위치를 보시면은 스크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보여지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통은 문의 폼을 넣는다든가 아니면은 전화번호를 넣는다든가 카톡 그 버튼을 넣는다든가 이런 거를 넣는 거죠. 그래서 바로 문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실은 랜딩 페이지까지 들어왔으면 그 사람들은 특히 B2B 같은 곳에서는 어느 정도 그 서비스에 대해서 다 알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궁금한 거는 뭐 MOQ가 어떻게 되는지,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거죠. 그래서 바로 문의를 할 수 있게끔 버튼을 마련해 두던가 아니면은 문의 폼을 넣어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메인 헤드라인 이렇게 들어가고요. 두 번째 이제 서포팅 해주는 헤드라인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4번 자리에 소셜 프루프가 들어가죠. 두 군데 들어가죠. 히어로샷 밑에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콜 투 액션 하는 곳 밑에 또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5번 자리에는 이 문의 폼, 그래서 컨버전 골을 하는 콜 투 액션 하는 것을 넣으면 되고요. 이게는 이제 문의 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이메일 주소를 넣게 한다든지 아니면 카톡 버튼 뭐 이런 걸로 해놓으면 되죠. 저희가 하는 이제 B2B 제품 같은 경우도 제일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게 카톡이에요. 좀 전화는 좀 부담스럽고 뭐 이메일은 또 써야 되니까 귀찮고 문의 폼에도 이제 입력을 해야 돼서 귀찮은데 카톡은 좀 편하신가 봐요, 특이하게. 그래서 카톡으로 많이들 질문을 주십니다. 그래서 국내 고객이 타깃이라면은 카톡 버튼도 하나 붙여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3번 자리에 어떤 그 장점들을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지속 보강하는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떨어졌을 쯤에 어떤 멘트를 좀 여기다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디테일한 어떤 특장점, 이 제품에 대한 특장점들을 자세히 적어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홈페이지를 만들면 이게 제일 상단에 올라와요. 제품에 대한 특장점이 상단에 올라오는데 여기는 우선 문의 폼이나 이런 히어로샷 이런 것들을 먼저 배치를 해놓고 밑에다가 베네핏을 작성하는 것을 권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클로징 멘트 하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홈페이지, 저희 회사 홈페이지나 저희 클라이언트들의 홈페이지도 대부분 다 이 방식을 통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 좀 비슷하죠. 그래서 저희는 정해진 포맷이 있고 홈페이지 의뢰 작업이 가끔씩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홈페이지만 그 전문으로 들어오진 않고 저희가 마케팅 대행사이기 때문에 수익 쉐어 전체적으로 통합 마케팅 이런 거를 이제 의뢰를 하면은 저희가 A부터 Z까지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다 이제 랜딩 페이지까지 다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때는 어쨌든 저희는 특히나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빙수기 같은 경우는 B2B 서비스인데 제품 가격이 되게 비싸요. 한 대 가격이 한 뭐 4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를 이제 바로 구매하시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문의로 우선 이끌어낸 다음에 그 시연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구매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고객 여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저희가 수익 쉐어 제품을 판매할 때마다 일정의 퍼센테이지를
그 쉐어를 받아서 저희 수익으로 삼아서 하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중요해서 여기서 일어나는 매출은 저희가 다 이제 일정 퍼센테이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매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서비스여서 지금 보시다시피 딱 스크롤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왼쪽 편에 이 문의 폼이 있죠. 그리고 상단에 전화 문의, 카톡 문의 이렇게 있고 이메일도 있고요. 그래서 무조건 문의로 계속 유도를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해놓고 그 하단에 밑에 쪽에 뭐 고객 후기라든지 아니면 제품에 대한 특장점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해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홈페이지나 랜딩페이지를 만들 때 무조건 문의를 상단에 요 포맷에 맞춰서 이제 작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성과도 가장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 때 랜딩페이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나는 뭐 홈페이지 만들 수 있는 어떤 개발이나 이런 거 잘 모르는 디자인을 잘 모르는데라고 생각하시면 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런 업체한테 맡겨서 좀 제대로 만들면 좋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료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윅스나 이런 여러 가지 랜딩 페이지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윅스 같은 경우는 또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훨씬 편하실 거고요. 그래서 윅스로 그냥 그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그래서 회원가입하시고 원하는 템플릿 선택을 하시면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전환이 되는가 프로덕트 마켓핏을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웅장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멋있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까 토스가 했던 것처럼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고 이메일 입력해라.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고요. 마우스 클릭하고 타이핑만으로 웬만한 홈페이지를 다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클릭만 하면 딱딱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은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리는데 우선은 만들기 전에 우리가 이거를 한번 실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기보다는 랜딩 페이지 만들기보다는 랜딩 페이지에 들어가는 그 항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기획을 한번 해보는 거죠. 메인 헤드라인에는 뭐가 들어갈지, 서포팅 헤드라인에는 어떤 문구가 들어가면 좋을지 이런 것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히어로샵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넣는다면 어떤 이미지를 넣을지, 영상을 넣는다면 어떤 영상을 넣으면 좋을지 이런 걸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실제로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되면은 그때 이거를 참고해서 만들면 굉장히 쉽게 만들어지겠죠. 실제로 저희가 홈페이지 만들 때에도 다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거기에 하나하나 이제 디자이너 분이랑 얘기를 해서 만들게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제품에 대한 특장점 이런 것들을 한 3개 정도 적어 보시고요. 간단하게 서머리만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오시면은 그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홈페이지 그 랜딩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 만들기 전 단계까지만 한번 실습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셜 프루프도 한번 적어 보시고요. 어떤 게 나왔으면 좋겠다. 누구의 추천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어떤 고객 후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걸 쓰시고 콜 투 액션 부분도 아직 URL은 없지만은 뭐 abc.com 우리가 앞으로 도메인 확보할 거 써두시고 거기에 어떤 멘트를 적을 건지 지금 바로 뭐 다운로드 받으세요. 구매하세요. 이렇게 적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과제이기 때문에 꼭 해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